차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제 동다송 지난 시간에는 송을 했고 오늘은 송을 처음에 조금 하고 그 뒤부터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쌍계사 밑에 나는 차를 중로차라고 말하죠. 대나무 이슬을 머금고 큰 차라고 해서 중로차라고 한다. 우리 집 차밭은요 매로차입니다. 매화가 확 피어가 있습니다. 지금 봄비가 내리는데 매화의 이슬 방울을 마시고 머금고 지금 차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피어오르려고 땅의 기운을 뽑아 올리면서 그 차의 전기를 온축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 매로차 한 잔 들러 오세요. 예. 자, 이렇게 좋은 봄비도 오고 매로차를 생각하면서 동다송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송부터 한번 해볼게요. 동다송 일송이라 초이선사저로다 후왕 가수 배귤떡하니 수명 불천생 남국이로다 미려 투산 관동청하야 소화 탁상 발주영이로다. 이 송은 이송할 적에 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판서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 판서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후왕 가수 배귤떡하니 토를 달주라. 토를 못하면 끓이라는 건 헌일입니다. 그러면 배귤떡 그 뒤에 뭐 말이라는 게 부사가 들어가고 조동사가 들어가고 동사가 들어가고 조사가 들어가야 이게 말이 되지. 그냥 걸리는 사람들은 후왕 하수 배귤떡 이렇게 하시면 감흥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는 토가 들어간다. 한이라는 토를 내야 됩니다. 후왕 가수 배귤떡하니 후왕은 누구냐? 임금후 임금황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제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초이선사께서 후왕이라는 말은 천지 조물주를 후왕이라는 겁니다. 천지 조물주 하늘과 땅을 만들어낸 창조주 그 후왕이 아름다울 가 나무수 아름다운 나무를 차나무가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사계절을 푸르고 또 가을에 꽃이 피면 더더욱이 아름답고 굉장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름답고 차나무보다 더 아름다운 나무가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물주께서 아름다운 나무를 이 지구상에 탄생시켜 가지고 감귤과 덕을 짝 해놨다. 짝할 배자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을 배필이라고 하잖아요. 배우자라고 하고 나란히 한다는 이 배가 나란히 한다는 뜻이거든요. 제주도에 가면 감귤나무가 많이 있는가요? 감귤나무와 그 가지고 있는 덕성이 나란히 되고 있다. 서로 짝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참 이 초이선사가요 걸리는 솜씨가 뛰어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뭐 다산 적양용 선생한테 이 한문 공부를 배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데 물론 뭐 다산 선생님한테 배웠겠지만 그 위에도 대은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분한테도 공부를 많이 하신 걸로 나는 그리 압니다. 그래서 조물주께서 아름다운 나무를 이 세상에 만들어 가지고 탄생시켜 가지고 그냥 홀로 든 게 아니고 누군가 사람도 음양간에 부부가 만나야 되고 인군과 신하가 만나야 되고 또 사람 살아가는데 친구를 만나야 되고 동료를 만나야 되고 도반을 만나야 도반 돌을 닦는 반려자 이 사람은 감귤하고 도반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을 100년 도반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절에 가면 흔히 뭐 같은 도반끼리, 요새는 우리 속가에서는 도반이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그 많이 써야 됩니다. 돌을 같이 닦고 걸어가는 반려자다 이 말입니다. 반려자가 없으면 얼마나 먼 길을 가는데 지루하고 피곤하고 이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이 없으면은 그 지루하고 썰렁하지요. 그래서 이 차나무도 감귤나무라는 이 상대 관리자가 없다면은 이제 흔히 뭐 치자나무하고 비슷하다. 그 뒤에 가면 주석이 글이 나오는데 그 말도 뭐 훌륭한 표현이고 관리자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감귤이라고 하는 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는 감귤이요. 옛날에 우리 어릴 적에는 못 먹었습니다. 김종필 선생이 그 뭐 5.16 혁명 이후에 제주도에 감귤나무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감귤이 요새 흔해 가지고 우리가 뭐 한 박스씩 사오고 뭐 한 이렇게 꾸러미씩 사가오고 그래 가지고 먹기 싫어서 또 안 먹고 뭐 그럽니다. 근데 참 옛날에는 감귤이 엄청나게 귀한 음식 과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감귤나무에는 그런 감귤이 달리는 그 훌륭한 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덕은 베푸는 겁니다. 선시후덕이라 먼저 베풀어야 얻어지는 게 생긴다. 그걸 선시후덕이라 그래요. 흔히 우리 뭐 대덕가다, 덕이 높은 사람이다, 덕망이 있는 사람이다, 학덕을 가진 사람이다, 도덕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덕자를 우리가 많이 빌려다 쓰는데 이 덕자를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의 열심에 넉사의 마음심자 두 사람 그럼 여기 열심히 20사람 아닌가 봐요. 20사람이 24사람입니다. 24사람이 마음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있는 글자를 덕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보시하는 사람이 법왕자라, 많이 베푸는 사람이 법의 왕자다.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제자다. 베풀지 않고요 인색하면 안 됩니다. 그 사주에 식신이 없으면 사람이 인색합니다. 또 사주 얘기를 해서 조금 말이 좀 빗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 식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식신, 상간, 편인, 편간, 정제, 정관, 편제, 정제, 그 이제 10가지 그 신을 말할 적에 그 식신을 말하게 되는데 식신은 사람이 베풉니다. 사주에 식신이 없는 사람은요 참 인색하고 꽉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베풀면 덕이 오는 거죠. 먼저 밑밥을 깔아놔야 뭐 올 것 아닙니까? 그 우리 낚시하는 사람이 밑밥을 던지지 않는가? 그러면 고기가 몰려와서 낚시에 걸려들고 뭐 그러지 않는가? 이 바로 덕이라는 게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많이 베푸는 사람이 최고 대덕가입니다. 그래서 감귤이 그 열매를 맺어가지고 우리 사람들에게 먹는데 도움이 되고 식생활에 도움이 되게끔 덕을 베푼다. 그래서 귤떡이라고 이 조의선사가 그렇게 아주 말로 멋있게 두 자로 묶었습니다. 묶었는데 그 감귤이 가지고 있는 덕목하고 나란히 된다, 서로 배필된다, 짝된다 이 말입니다. 이 차나무가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차나무 잘 모르는 분도 혹시나 계실 것 같아서 차나무 보러 우리 집 오세요. 오시더니 뭐 다울사 뒷산에 가시든지 또 쌍계산 밑에 뭐 그 하계동에 가시든지 특히 차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저 전남 장흥 보림사 그 뒤에 가면 35,000평이 그 야생 차밭입니다. 그거 굉장합니다. 흔히 우리가 뭐 차밭 하면 쌍계사 정도를 우리가 많이 알고 이러는데 거기 가면 35,000평이 그 야생 차밭입니다. 요새 뭐 보성 차밭도 우리 조성한 것이고 제주도에도 가면 차밭이 있는데 그것도 조성한 거. 우리 사천에 이게 골명에 완사에 금성 차밭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다자연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도 차밭이 한 20만 평이 됩니다. 이런 인위적으로 조성한 차밭도 지금 우리나라에 읍단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자생차를 좀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나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생차밭이 제일 넓고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전남 장흥 유치면 그 구산 서문의 종찰이고 가지 산문의 종찰인 그 보림사 뒤에 그 가면 비자림이 한정 없습니다. 비자림 밑에 그 차나무밭이 있거든요. 그만큼 이 차나무가 아름답다 이 말입니다. 천지 조물조가 아름다운 나무를 차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감귤과 덕목을 나란히 해놨다. 첫 구절이 참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글이라는 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수명불천 대명, 이 명이라는 공자한 말씀에 50이 지 천명이라 이렇게 했는데 천명도 되고 대명도 되고 사명도 되고 이 명이라는 우리 목숨 명자 아닌가? 목숨이라는 게 이게 그냥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천명을 받았든지 대명을 받았든지 운명을 받았든지 명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차나무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대명을 받았다. 대명이 뭡니까? 인간을 이렇게 해라. 너는 그냥 차나무로만 있지 말고 그 따져가지고 이렇게 차를 법제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맑은 음료수로 제공해주고 그런 인간의 삶의 기본 그 좋은 치료제 약으로 치면 치료제입니다. 또 정신을 맑히는 상청두목하고 위로 얼굴과 머리와 눈을 맑히고 하소식이라 밑으로는 식사를 소화시킨다. 이거는 그 방약학편 약성가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천명과 대명을 받았다. 어디로부터 받았냐? 하늘로부터 받았다. 그것까지가 수명입니다. 그 다음에 옮겨지지 아니한다. 아니 뭘 옮길 처. 이 차나무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직근성이라 하죠. 우리가 원뿌리가 쫙 직근성을 내려가지 않는가 하면 차나무도 그와 같습니다. 횡근은 옆으로 뿌리가 퍼지는 것이고 직근은 쭉 곱게 내려가는 것이고 쭉 곱게 내려가기 때문에 이 옮겨 심으면은 잘 안 삽니다. 근데 내가 이제 차나무를 뭐 옮겨 심어 보기도 하고 삽목도 해보고 또 뭐 종자로 씨로도 심어보고 여러 가지 그 방법을 많이 써봤는데 1년짜리, 2년짜리까지는 이 옮겨 심어도 잘 사는 편입니다. 근데 좀 큰 나무는요, 옮겨 심으면 잔뿌리가 없어가지고 잘 안 삽니다. 그래서 이 불천이나 아니 물 옮길 천, 옮겨서는 안 된다. 그냥 한 번 종자가 떨어져서 종자가 땅속에 묻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발화가 되고 발근이 돼가지고 성장하면 그대로 두어야지 이걸 옮겨다 딴 데다 심어가지고 좀 차를 따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상징적인 표현. 사람이요 지조를 바꾸면 안 됩니다. 한 번 먹은 마음이 평생 가야 되고 또 여자도 그렇습니다. 한 번 시집을 가면 그 시집에서 평생을 뭐 끝내야지. 또 뭐 이리저리 또 옮겨가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의미가 여기에 깊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나무 공부가 왜 필요하냐? 차 공부가 왜 필요하냐? 요즘처럼 이 성문란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세상에 이 반드시 이 차나무 정신을 우리가 함양하고 본받고 깊이 아로새기고 해야 될 그런 좋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사람마다 다 천명과 대명을 받아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 남자가 직장을 뭐 직업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수시로 옮기고 뭐 계절마다 옮기고 생각만 나면 또 옮기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주에 강의할 적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대한민국 5천년사에 가장 위대한 사람 한 사람을 뽑아라 하면은 나는 포원 정몽주 선생을 뽑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망해가는 고려조를 갖다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다시 그 고려 왕조를
존속시켜 나가려고 하는 그 불변하는 마음, 아주 그 강직한 선비 정신입니다. 선비라는 것은 의리에 강한 것을 선비라 그러죠. 글자라는 것은 글자이라 그럽니다. 글자라는 거 별로 아니에요. 그걸 많이 보면 되지 않는가 봐요. 제일 중요한 게 의리에 강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 의리가 없다면 그는 뭐 안 만나는 것보다 못하죠. 그만큼 이 옮겨지지 않아야 된다고. 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사느냐? 남쪽 나라에 살고 있다. 생남국이라. 남국은 중용에서 나오는 말인데, 자로 문강한데 자로가 강함을 모르는데 자왈. 남방기 강이야, 북방기 강이야, 어기 강이야. 남방에 강한 것을 말하느냐, 북방에 강한 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자네처럼 그렇게 강직한 그 기질로 말하느냐. 그래서 남방기 강은 군자가 사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군자가 사는 곳은 기후가 온순하고 유순하고 후하고, 그래서 저 북쪽에 사는 사람보다는요 남쪽에 사는 사람이 좀 기질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한반도 저 이북에 사는 사람하고 남쪽에 사는 사람하고 서로 간에 기질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듯이 남쪽에는 그만큼 뭐 살기가 적당하고 풍토가 좋다. 사람과 이제 아열대 식물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를 치면 남쪽에 뭐 전남과 경남 남쪽 해안선을 따라서 사람과 이제 옛날부터 뭐 누가 갖다 심었다라는 그런 말은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 같고, 자생적으로 많이 곳곳이 가면 사람과 많이 나가 있습니다. 많이 있고, 내가 살았던 그 곤양 무고리 땅에도 가면 차나무 자생 차밭이요 많이 있습니다. 뭐 흔히 뭐 신라 흥덕왕 때 대령공이 가져와서 뭐 지리산에 심었다. 지리산에 심었다는 그것도요, 지리산 어디다 심었는지 그 말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다솔사 여기 이 근처에다 가장 먼저 심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주하고 실제 가깝고 내왕이 편하고 접근성이 좋고, 저 뭐 지리산까지 가고 뭐 지리산 내대를 가고 어디를 가고 하읍사 쪽으로 가고, 거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있었던 것이지 갖다 심은 곳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다솔사 뒤에 그 서봉사 거기에 그 차나무 밭이 있거든요. 그 서봉사 그쪽 갖다 심은 것이 아닌가. 나도 이거 단언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그렇다라고 내가 차학자로서 내가 한마디 여러분들이 잘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안 하고 있었던 그 차 생산지를 한번 내가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남쪽 나라에서 나고 있다, 살고 있다. 대명을 받아 가지고 옮겨 심지 아니하면서 남쪽 나라에서 아열대 지방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아열대 지방이라는 게 어딥니까? 차나무 산지가요, 중국의 그 복건성이 제일 차나무가 많이 나는 동네 아닙니까? 무이산을 중심해서 그 복건성에 가보니까 차나무 자공장이 많더라고요. 곳곳이 가면 차밭이고, 거기가 어디냐면 그 타이완, 대만 그 건너편 거기가 복건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천 땅, 촉당이거든요. 촉당이라는 그 월남 바로 위에 그 보이차 많이 있는데 보이 땅, 곤명 땅, 곤양 땅, 거기가 다 그 차나무 생산지입니다. 그래서 그 기후가 좀 온화하고 유순하고 한데 아열대 지역에서 차나무가 대체로 많이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미렵이 투산 관동청하야. 빽빽한 잎사귀가, 차나무 그 잎사귀가요 굉장히 촘촘하게 자랍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걸 미렵이라 그래요. 빽빽한 잎사귀가. 이 쌀아기 눈 산자입니다. 쌀아기 눈과 싸워. 이런 겨울에, 그러니까 뭐 이런 겨울 늦은 가을에 이제 쌀아기 눈이 내리지 않는가 비. 그때부터 이제 전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 차나무 내가 이기느냐 아니면 눈 내가 지느냐.
이거 아주 천하무와 눈과의 싸움, 이거 아주 생과 사가 걸려있는 엄청난 전투입니다. 그래서 전투란 투자가 써져 있어요. 빽빽한 잎사귀가 쌀랑과 싸워서 개울을 뚫고 풀어구나. 개울을 뚫고, 개울에는 뭐 이게 시드럽이면 개울에 뚫는 게 못되고 개울에 죽어버리는데, 보통 나무들은 뭐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는 뭐 풀어고 이렇게 자랍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송나무하고 대나무하고 이 차나무 뭐 비파나무 하여튼 몇 가지는 겨울에도 새파랗죠. 우리 집 앞에 비파나무가 하나 있는데 비파나무 저것도 안 되더라고. 지금 너무 여기 산밑이라 엄달아서 그런지 겨울 되면 시들어 버립니다. 말라버리고 그 동해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차나무는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동해를 입습니다. 근데 영하 한 5도 뭐 한 7, 8도, 3, 4도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로 동해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울을 관통해, 이 관통을 가지고는 꿰관자 개울을 뚫고 개울을 통과한다 이 말입니다. 개울을 통과해서 풀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차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 그 본성과 성질과 주특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차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차나무가 만들어진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차나무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그 투철한 정신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차나무 동자송이요, 그냥 글로 읽어가지고는 별로 그렇게 우리한테 와서 닿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려고 뭐 차나무 동다송 차 강의하고 차나무 차를 마시고 차나무를 가까이 하고 그게 아니잖은가. 차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차원적인 그 정신을 우리가 따담고 배우기 위해서 차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미렵이 투산 간동치기라. 빽빽한 잎사귀가 개울 눈과 투장을 사느냐 죽느냐 전투를 벌여가지고 개울을 관통해가지고 풀었다. 개울을 관통해서 풀었다는 건 뭐 개울이 지나가도 이 차나무는 새파랗게 그대로 풀어르다 이 말입니다. 이 참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람이 뭐 좀 어려움이 닥친다 해가지고 좌절하거나 시리에 빠지거나 뭐 엉뚱한 짓을 하거나 뭐 그러면 안 되지 않는가. 어려움이 닥치더라 해도 이 차나무가 그 모진 혹한 속에 또 조금도 기상이 안 꺾이고 겨울을 뚫고 새파랗게 그 기백을 그대로 살리고 있다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에서 공자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한 연후에 지 송백기 후조로다. 해가 차가운 연후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그 푸르는 기색을 알겠노라. 그래서 그 이상적이가 그 북경에 그때 무슨 뭐 주제소야 대사관인가 가가 있습니다. 근데 되게가 아니고 추사 선생이 그 제주도에 귀양 가서 계시는데 그 이상적이가 중국에서 나는 좋은 책을 두 권을 사서 보냅니다. 그래서 이 천의 고도 관 떨어지고 건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내한테 그 멀리 북경에서 인펜으로 책을 두 권을 사서 작년에 보내고 올해 보내고, 그래서 거기에 감동해가지고 그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주지 않습니까? 그게 유명한 그 세한도입니다. 그 세한도가 중국의 유리창인가 뭐 하여튼 거기서 발견됐다는 거죠. 그 동경 서울 경성제대에 등총이라는 교수가 뭐 거기 가서 보니까 그 골통 가게에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적이가 뭐 용돈이 구해서 팔아 먹었는지 뭐 어떻게 뭐 실수를 해서 어떻게 잊어버렸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걸 사가지고 와서 그 등총이라는 교수가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뭐 한일 합방이 해방이 되니까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야 안 됩니까? 일본에 간 겁니다. 일본에 가면서 그 세한도를 가지고 갔어요. 세한도를 가지고 갔는데, 그게 이제 일본에 가가 있으니까 참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손실이고, 문화재를 아는 사람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문화재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그래서 소전 손재희라는 사람이 진도에서 재헌 의원을 지낸 어른인데, 그거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제 그 정총 교수 집 옆에 석 달여를 하숙을 치면서 아침에 가서 찾아뵙고 저녁에 가서 찾아뵙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정총이 알아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뭐 때문에 저리 자주 찾아와서 인사를 하나? 세안도 때문에 그런갑다. 그래가지고 세안도를 주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국립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가지고 있는 그 유명한 국보 세안도의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관동치입니다. 개울을 뚫고 풀어다 소나무가. 네. 그러니까 위상적이한데 그런 말하자면 기상이 있다는 거지. 내처럼 이렇게 지금 행소는 아니지만 귀양살이하고 있고 한 나한테 그 참 거룩한 정신을 가지고 그 책을 그 얼마나 심심할까 싶어 가지고 행무소에 있으면 다 심심하고 휴양가 있으면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다산정 선생님도 광진에 휴양살이 하면서 책을 많이 쓰시고 많이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뭐 책 그런 밖에 볼 게 없고 하니까 학자는 물론 책을 보고 안 하는 사람은 책을 안 보겠지만 그래서 유명한 명작이 나오고 명저가 나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도 바로 그 세안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작품이 이 지구상에 탄생한 거죠. 세안도 그 그림 옆에 그 한자가 한 2, 300개 있습니다. 그 아주 그거 절절히 그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과 아주 올곧은 정신을 그 참미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것도 이제 내가 시간이 나면은 한번 곁들여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하얀한 투하자, 하얀한 해서거든요. 미렵이 눈사랑이와 싸워가지고 개울을 지나서 풀어져서 소하탁상 발휘형이로구나. 이게 힐소자입니다. 본디소, 힐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하얗다는 하얀 소자입니다. 하얀 꽃이 이 차꽃이 언제 피느냐면 음력으로 9월, 양력으로 10월 되면 피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때 보면 꽃이 하얗게 피거든요. 차꽃은 뭐 노랗거나 빨갛거나 붉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색깔은 없습니다. 단색입니다. 그 단색 한 가지 색이다 이거 하얀색. 그래서 하얀 꽃이 서리에 세탁을 하고 보통 서리가 내리면은 다른 풀들은 다 시들어버리고 꽃도 다 지고 하는데 이 차꽃은 그때 핀다 이 말입니다. 이 차꽃을 여러분들 감사하는 법을 하나 일러드릴게요. 옆에다 국화를 심어야 됩니다. 국화꽃은 노란 거 다음에 빨간 거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통 뭐 한국 아니면 자국 주국인데 그 국화꽃은 노랗거나 빨간 꽃이 옆에서 피고 있는데 채나무 차꽃이건 하얗게 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뭐 쌍백전, 양백전 하듯이 참 그 서로 간에 이게 뭐 질투심도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꽃길이라도. 그래서 서로 간에 그 참 좋은 라이벌처럼 여기면서 피어나는데 국화도 보면은 서리를 분발라가지고 피지 않은가 봐. 다른 꽃은 서리를 분발하면 죽어버립니다. 시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국화도 내가 이제 서리를 분발한다는 건 내가 지어낸 말인데, 우리 여자들이 이쁘게 하려면 나한테 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기초 화장을 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이 국화는 말하자면 여자가 얼굴에 화장을 하기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기초를 바르듯이 서리를 분발한다 이거예요. 차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얀 서리를 분발라가지고 거기에 세탁된다. 세탁이는 씻는다 입니다. 세탁이 되다는 깨끗하다는 말인데 서리에 세탁된 것처럼 그렇게 꽃이 하얗다 이 말이에요. 참 이런 표현이 초기선사가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초기선사 어른이요, 이 문제가 글을 짓는 재주가 물론 뭐 성가에 불도로도 대단히 높은 경지에 도달하신 어른이지만 이 글을 짓는 문제가 특이한 어른입니다. 소화탁상 이런 말 누구라도 쓰겠습니까? 이게 하얀 꽃이 눈에 서리에 세탁이 되어가지고
서리에 세탁이 되면 얼마나 깨끗하게 세탁이 되겠습니까? 다른데 뭐 세탁된 것보다도 훨씬 세탁이 정갈하고 깨끗하고 결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연꽃을 두고 하는 말이 연꽃이라는데 뭐 더러운 게 아버지 않은가 비 연꽃에 뭐 묻어 있는 거 싶어가지고 씻으라는 사람이 바보고 연꽃을 또 더럽히려고 뭘 갖다 뭐 물로 끼얹는 것도 그 어리석은 사람이고 연꽃은 본래 청정입니다. 착꽃은 본래 청정입니다. 그러니까 연꽃, 국화꽃, 착꽃 이 세 가지는요 아주 본래 청량한 그 불성과 불심을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본래 깨끗하다는 거죠. 살다 보니까 뭐 세상 물정과 무력에 오염돼 가지고 탁해지고 조금 변질돼 가지고 우리가 뭐 그렇게 사는 거죠. 본래는 인간도 이 조물주가 만들어낼 때 인성을 깨끗하게 이렇게 착꽃처럼 만들어내었다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착꽃이 가지고 있는 그 형상, 기상, 그 색깔, 색깔 그런 걸 두고 소화탁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뭐냐 가을에 피어나서 영화롭니 영화롭다는 게 뭡니까? 부귀영화 찬란하게 빛나는 게 영화라고 하잖아. 우리가 뭐 좋은 것을 하면 영광이고 영화롭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확 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피어나서 영화롭고 가을이 그때 이제 초동 만추가 아니까 초가을은 아니고 만추 초동입니다. 이 착꽃이 피는 시기가. 그래서 가을에 피어나서 참으로 찬란하구나. 근데 여기 이제 조금 글을 지으면서 약간 실수해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덕이고 여기가 이제 국인데 이거는 기역자 운으로 달아야 두 줄은 달려가 있는데 여기는 동그라미 영자로 달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그 다송자 상계사의 다송자 그 큰 금해 보정선사 초이선사 밑에 범해선사 밑에 다송자라는 어른인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를 막론하고 차에 관한 시를 제일 많이 그 남겨놓은 분입니다. 좀 그 이전에는 그 또 뭐 몇 사람 있긴 하지만은 하여튼 다송자 스님이 약간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뭘 하여튼 표현을 해. 여기에 흰 패자를 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백국득 다 기역자 운이 아닌가 봐. 여기는 보면 결설 요 리얼자 운입니다. 제 이송에는 이송에 아직 안 갔는데 미리 설명할 건 없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말은 참 좋죠. 가을에 피어나서 영화롭구나 찬란하구나. 소화 탁상이 발주이네. 그러니까 흰 꽃이 서리에 씻어져 가지고 가을에 피어나서 여기 하여튼 먼저를 하여튼 놓으면 이 기역자가 들어가는 운을 놓으면 여기 소라는 하얀 꽃이 있는데 또 하얗다고 하면은 이게 이제 한시를 짓는데 첩음이랍니다. 음이가 중첩이 된다. 또 그래서 피하게 됩니다. 피하게 되는데 여기에 좋은 글자를 내가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초이선 사람은 나는 이렇게 이 글자를 달았을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 내가 그 이송할 적에 오늘은 일송은 뭐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하니까는 여기까지만 하면서 하루에 많이 못하겠네요. 한 1송 하루에 한 송 정도 하면은 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 강의가 너무 길면은 또 지루하고 그래서 한 30분 내외로 1강을 하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좀 정해 놓겠습니다. 정해 놓고 그래 한번 더 읽어 봅시다. 후황 가수 배귤득하니 수명 불천생 남구 이로다. 여기는 반드시 이로다라 토를 따라 여기서 뭐 한이 하야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거의 한시는 요 두 줄이 이렇게 한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고 수명 미력 투산 관동청 하야 여기는 하야가 했으니까 하야
소하 탁상 발추영이로다. 이 한문에서요 송을 할 적에 비열 비읍 기역 받침이 들어가는 세 글자는 고음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글자는 조금 낮은 음으로 처리. 제일 이제 얼른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옆자 이건 비읍 받침 아닌가 봐요. 그런 게 높다 이 말입니다. 이게 자동으로 이 화자는 낮습니다. 탁자 이것도 기역 받침도 높고 상자는 낮습니다. 가을 숫자도 낮고. 근데 이거는 지금 그 한시 작곡에서는, 근데 이거는 이걸 지으면서 그 한시 그 운율에다가 맞추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사는 부동이고 이륙은 동이라고 했는데 여기 한자 두자인가 봐요. 그럼 여기 높은 자면 여기도 높은 글자를 놔야 되는데 여기 겨울동은 낮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안 맞는데, 이 한시가 그렇습니다. 수나라 때 유협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 8병서를 주장하면서 시가 가지고 있는 8가지 병통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는 부동이요, 두 번째 글자하고 네 번째 글자는 서로 간에 성조가 달라야 된다. 그 대신 두 번째 글자하고 여섯 번째 글자는 성조가 같아야 된다. 이사는 부동하고 이륙은 동이라 그렇게 이제 성조를 정해 놓으셨는데, 그게 이제 초당 때까지는 안 지켜집니다. 성당 만당에 오면서 이 사성법이 적용이 거의 되고, 그러니까 당나라도 초기에는 이 사성법이 성조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한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한나라 때 지어진 건 한시입니다. 당나라는 당률이라고 하고 당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요새 한국에 조선에서 시를 짓는 거는 조시죠. 조선시죠. 한국시고. 그러나 한국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우리는 지금 당시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한시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국시를 짓는 겁니다. 그래 한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고, 그러니까 한이 초나라 때는 사가 유명했고 어부사, 이소경 이런 게 유명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에 와가지고 한시, 한부,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에 와가지고 당시, 당률, 당음. 당나라에는 율입니다. 이 사성법에 의해서, 율창에 의해서 엎조리게끔, 그래서 시를 하는데 창수한다 그래야 하는 겁니다. 엎조리는 겁니다. 창수. 그 다음에 송나라에 와서 송사입니다. 사가 송나라에는 유행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한시 작법이라는 그 명나라 송나라 시대 법이 들어와가지고 조선시대에 다 사용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우리가 시 있는 작법이 약간 달라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초이선사도 이걸 꼭 그 사성법에 의해서 맞춰지 쓴 것은 아니고, 다만 이 글자를 한시의 문체, 한나라 문체에 의해서 7자로 이렇게 잘 맞춰 놓으신 기고, 그 대신 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좋지 않는가 비. 조물주는 아름다운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감나무 감귤을 들 나란히 해놨고, 대명을 받아 가지고 옮겨 심어지면 안 되도록 해놓고 저 남쪽 나라 기운이 온화한 그곳에 살게끔 해놨네. 빽빽한 잎사귀가 쌀아기 이놈과 싸워 가지고 겨울을 뚫고 풀어고, 그래 이제 청명제는 그 내가 아는 그 여천 김대철 선생이라는 분이 부산을 대표하는 대차인입니다. 그분 방에 가면 청명제라는 이 간판이 붙어 있어요. 청명제가 이 한동청, 발추영 요 두 글자를 따가지고 자기 차실 이름을 청명제라고 했더라고. 참 그 대철 선생이 대단하게 또 이런 걸 잘 따다가 멋지게 사용하고 있는 걸 볼 때 차에 대한 학식도 대단히 깊고 높으시구나 감탄했습니다. 그야 하얀 꽃이 서리에 세탁한 듯이 가을에 피어난 필발자입니다. 참 찬란해. 착꽃이요. 그 가운데 그 금사라기처럼 여자들 시집 갈 때 뭐 쪽두리에 그 달롱달롱 달려 있는 거가 있는가 봐. 그것처럼 착꽃 아래 그게 그 수술이 한 230개 내 250개 됩니다. 한 꽃 안에. 그 한번 세알리 보시라고. 나 그 세알리다 막 그 정도 된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그 가을에 착꽃 피면 한번 따가지고 한번 세알리 보세요.
보통 250개, 230개, 하여튼 200개에서 250개 정도 됩니다. 그 참, 금사라기를 묻히는 것처럼 찰랑찰랑 간들간들 바람이 불면 아주 멋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 동다송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 이제 내일은 이송을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종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 알고 계세요?